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를 꼽으라면 뭐니 해도 적벽대전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전쟁의 승패가 사실은 한 편의 연극처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속임수에서 결정됐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또 성공적이었던 이 기만작전,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동호의 참모 감택이 거의 죽으러 가는 것과 다름없는 임무를 수락하면서부터입니다. 그의 결의, 바로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죠. 그의 임무가 뭐였냐고요? 바로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면서 의심 많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조조를 완벽하게 속이는 거였습니다. 자, 임무 내용은 어찌 보면 간단했어요. 오나라의 노장 황계가 조조에게 항복하겠다는 비밀 편지를 전하는 거였죠. 근데 상대가 누굽니까? 바로 그 교활한 조조예요. 이런 천재를 속이려면요, 그냥 거짓말 하나 툭 던져서는 어림도 없죠. 아주 완벽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첫 장이 지금 막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미끼는 바로 이거예요. 먼저 황계 장군이 일부러 상관한테 대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잔혹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핑계 삼아 거짓 항복 편지를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감택이 목숨을 걸고 그 편지를 들고서 사자굴이나 다름없는 조조의 진영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조조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 정말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었던 거죠. 업으로 위장한 감택이 드디어 조조의 막사로 끌려갑니다. 막사하는요, 상대를 그냥 압도하려고 작정한 듯이 대나처럼 환하게 불을 밝혀놨어요. 여기서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바로 목이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감택은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조조와 마주하죠.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야말로 두뇌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감택은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황계가 젊은 사령관 주유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해서 그 복수심에 불타 항복하려 한다고요? 조조는 등불 아래에서 그 편지를 10번도 넘게 읽고 또 읽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에서 속임수의 흔적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함정을 찾아냈다고 확신합니다. 조조가 책상을 쾅 내리치면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는 이게 일부러 매를 맞아서 동정심을 사는 이른바 고육계와 거짓 항복을 합친 아주 뻔한 속임수라고 생각한 거죠. 자신의 통찰력에 아주 만족하면서 감택을 당장 끌어내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와, 계획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 싶었습니다. 임무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병사들한테 끌려가던 감택이요, 살려달라고 빌기는커녕 하늘을 보면서 크게 웃는 겁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의 이 반응, 조조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어요. 아니, 왜 웃는 거지? 그 웃음소리가 조조의 확신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조조가 자기가 찾아낸 결정적인 허점을 딱 짚습니다. 진짜 항복할 거였으면 왜 항복할 날짜를 안 정했냐, 이게 조조의 논리였어요. 하지만 감택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죠. 비밀스러운 일을 꾸미면서 미리 날짜를 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계획이 새어나갈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 간단한 이치도 모르십니까? 와, 조조의 논리를 그대로 뒤집어서 오히려 그를 척보전의 초보자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한 방의 판세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자기 논리가 박살나고 오히려 무식한 사람 취급을 당하니까 조조는 당황하고 창피함을 느끼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택에게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이제 조조는 감택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전략가라고 믿게 된 겁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조조의 의심을 완전히 지워버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도착합니다. 조조가 동호 진영에 몰래 심어뒀던 자기 첩자한테서 비밀 편지가 도착한 거죠. 편지 내용은요, 감택의 이야기를 정말 완벽하게 뒷받침해줬어요. 첫째, 황계가 진짜로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고요. 둘째, 적진에 불만이 가득하다는 보고를 통해서 항복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해줬죠. 결국 첩자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감택의 모든 거짓말이 진짜라고 증명해준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황계의 거짓 항복은 사실 훨씬 더 큰 계획을 위한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조조가 미끼를 꿀꺽 삼켰으니 진짜 덫을 놓을 시간이죠. 그리고 그 덫을 설계할 인물이 바로 봉추라고 불리는 천재 전략가 방통입니다.
주유의 계획에 따라서 방통은 주유한테 불만을 품고 조조에게 넘어온 천재 전략가인 척 연기를 합니다. 조조는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봉추가 제발로 찾아오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너무 기뻐하며 그를 아주 극진히 대접하죠. 조조 진영에 합류한 방통은 조조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북쪽 출신 병사들이 배에 익숙하지 않아서 배멀미랑 질병으로 엄청 고생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조조가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방통이 나서서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방통의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자, 1단계 문제점. 병사들이 배가 흔들려서 전투력을 잃고 있었어요. 2단계 방통은 배들을 30척에서 50척씩 쇠사슬로 꽁꽁 묶으라고 조언합니다. 3단계 그 결과 육지처럼 안정적인 거대한 발판이 만들어져서 병사들 문제가 싹 해결되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4단계 진짜 무서운 덫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조의 함대 전체가 이제는 움직이거나 도망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불쏘시개가 되어버린 겁니다. 조조는 이 계책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는 방통에게 너무 고맙다면서 당장 대장장이들을 시켜서 밤새도록 쇠사슬을 만들고 모든 배를 연결하라고 명령하죠.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해결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스스로 파멸의 덫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덫은 완벽하게 설치됐습니다. 수백 척의 배들이 거대한 쇠사슬로 묶인 채 강위에 떠 있죠. 자기 임무를 완수한 방통은 이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조용히 조조의 진영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방통이 강가에 도착해서 배에 오르려던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계획에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납니다. 도사복장을 한 의문의 남자가 그의 앞을 딱 막아선 거죠. 정말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듯한 그 남자는요. 방통의 팔을 딱 붙잡고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당신들의 대담한 계책, 조조는 속였을지 몰라도 나는 속일 수 없어. 이 모든 함대를 불태워서 잿더미로 만들 셈이 아니오. 이 한마디에 방통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겁니다. 방통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할 말을 잃었죠. 황계의 고육괴, 감택의 거짓 항복, 그리고 자신의 연환계까지 이 모든 기만책을 꿰뚫어 본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라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단 한 사람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